직장 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우! 맥 선생님. 박자 못 맞추셨다고.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우리 에너지 가득한 두 선생님, 맥 선생님, 조엔 선생님. 여러분 운동시키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입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뭐 늘 에너지가 차 있으시죠? 에너지가 가끔 떨어질 때도 있으세요? 그 맥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엔 선생님, 조엔 선생님이 보시기에 맥 선생님. 그래도 가끔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 별로 없더라. 어때요? 조연쌤 없어요. 조연쌤 없어요. 조연쌤은 에너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면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고 맞아. 뭔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사람이 이렇게 로봇은 아니니까 나는 뭐 로봇 조엔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감기가 걸릴 때도 있고 왠지 오늘은 막 짜증이 막 나는 날도 있고 막 컨디션이 왠지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연쌤은 근데 거의 없죠.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좀 있어요. 저는 좀 진짜 있어. 좀 없어. 근데 맥 선생님도 본인은 그러시지만 이렇게 아니, 옆에 좀 사람이 티나요.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스테디하고 맥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요, 맥 선생님 좀 티나요. 아 그래요? 오늘 맥 선생님 보내지 말아야겠다. 같은 티나요. 네, 같은 동료로 보면은 이제 그렇구나.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저는. 근데 저 그거 있어요, 조금 저 놔두면 있어요. 또 저 혼자 금방 또 냅두면 돼요, 에너지가 넘쳐. 그때. 그때 말 안 시키고 혼자 어. 냅두면 돼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말하죠. 그 조연 쌤 그게 이제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생활 리듬이나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이 그런 걸 결과적으로 만든 걸까요? 뭐 둘 다 있겠지만 생활 리듬이 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 타고난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그런 그러니까 것도 이 약간. 자매들을 보고 해도 이게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질은 타고났어요. 이게 밝은 기질을 타고났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좀 높아지니까 사람이 좀 체력이 좋으면 그건 정말 네.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밝아요. 맞아. 그건 좀 있는 것 같아. 네. 체력이 그래요, 떨어지면 맞아요. 우울해져.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게 특히나 이제 에너지가 조금 낮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타고나길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맞아, 체력도 맞아. 기본적으로 맞아, 그냥 맞아. 좋은 네, 사람들이 사람도 있어. 있어. 이분들은 그냥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타고난 에너지가 있어 사실 또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이분들은 맞아요. 또 맞아요. 뭐라든 막 그냥 네, 계속 뭐라도 뭔가 해야 돼,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더 안 움직이고 안 맞아.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기분도 되고. 다운되고. 맞아.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예민하고. 일단 운동을 하러 나가야 돼요. 맞아요, 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계기가 돼서 펌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그 먹는 게 우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먹는다는 섭생이라는 건데 우리한테는 이제 그 살 맞아요. 살 빼는 빼기 걸로. 위한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심지어 체중을 줄이기 위한 그 다이어트 식단조차도 사실은 건강하게 원래의 의미의 다이어트가 베이스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체중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 식단에 가장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먹는 게 사실은 살 맞아, 빼는 안 데는 먹으면 제일 체중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체중을 줄여서 내가 뭐 죽기 직전까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부터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요요가 오고 이런 거니까 꾸준히 이렇게 지속 가능한 어떤 다이어트 식단,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식단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해요. 두 선생님들의 뭐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겠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도 말씀 들어보고. 자, 오늘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 성공 비법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결국 다이어트 식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굶는 게 아니라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손실도 안 나고 그다음에 노화도 방지되고 약간 여러모로 해서 잘 챙겨 드시는 거라서 첫 번째 굶지 않는 게 진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이게 요즘은 그 이제 트렌드가 예전에는 뭐 원푸드가 됐든 뭐예요 칼로리 뭐 제한이 됐든 어쨌든 그 베이스에는
덜 먹는다. 뭐 맞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 대비해서 그 쓰는 에너지와 들어오는 에너지 그 차이가 고체중이다. 이게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칼로리를 줄이려면 그런데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포인트였다면 요즘은 좀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칼로리 자체에 신경을 너무 쓰기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먹는 방식으로 맞아요, 그렇죠.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 순환율을 높여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대사율 뭐 이런 거를 높여서 오히려 건강한 몸으로 돼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게 해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양을 먹되 예전에는 그냥 뭐 운동하기 전이면 뭐 부대찌개도 먹고 뭐 김치찌개도 먹고 뭐 중국 요리도 먹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양을 뭐 섬유질도 좀 넣고 나한테 맞는 단백질도 넣고 좀 탄수화물도 좀 적게 넣고 그렇지. 똑같은 그렇죠. 칼로리라도 네. 요렇게 먹느냐 요렇게 먹느냐 따라서 이게 이제 살 찌는 몸이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건강한 몸이 되느냐 뭐 그렇게 그건 거죠. 보시면 돼요. 왜 물만 먹어도 나는 살찐다. 사실 물 먹고 살이 찔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병원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물 먹고 살찌면 병원 가셔야 돼요. 예, 물이 뭔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먹어도 보기에 잘 먹는데도 살이 덜 찌는 사람과 안 찌는 사람 이거는 뭐 똑같이 뭐 먹었는데 찐다 안 찐다 요것도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요 좀 한 사람은 뭔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의 재료들이 뭔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중요해요. 맞아,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과자를 뭐 맞아. 과자와 주전부리 위주로 하루 종일 맞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신선한, 채소와 뭐 예를 음식으로. 들면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열량은 비슷할 수도 있고 한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이런데 뭐 그런 면에서 이게 몸이 이미 이제 달라져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순환율이라든가 대사를 다르게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조현 선생님이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꾸준히 가는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성공을 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굶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굶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식단을 한 번에 바꾸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일부터 운동할 거니까 나 내일부터 탄수화물 끊고 먹어, 뭐 맞아. 닭가슴살 먹을 거야. 뭐 이것 또한 오래 못 가시고 맞아. 그다음에 몸이 또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내 몸이 조금 느끼지 못할 정도의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맞아.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하고 뭐 식단도 조금 군것질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2주 후에 또 조금 바꾸고 또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통 한 2주 정도 단위로.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결심했어. 그래. 그러면 탄수화물 딱 끊고 닭가슴살하고 야채만 먹어야지 샐러드만 먹어야지. 3일 4일 지났더니 이제 갑자기 예민해지고 그리고 폭풍 뭐 갑자기 빵집에 가서 막 빵을 분식점 가서 막 세트를 시키다든가 그러고 있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죠. 굶지 않는다. 그 뭐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걸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건강하게 먹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아바타가 있어. 그래서 얘를 아주 건강한 몸을 그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몸을 만들고 싶어. 이 아바타를. 자, 그러면 얘는 자, 굶기지 않아. 그리고 뭐를 이렇게 먹여줘야 되나요? 보면은 요즘에 또 트렌드가 건강하게 바른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제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그런 맞아. 걸로 찾아서 드시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것도 샐러드가 제일 좋고 아니면 뭐 가볍게 살짝 데쳐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연료를 양념이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식단으로 딱 짜고 드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과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철 채소랑 과일이 내 하루 식단에 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챙겨 드시고 뭐 점심에 식사하시고 저녁에도 식사하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뭐 단백질 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는 거죠. 뭐 생선이라던가 이런 걸로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야채. 게 그러니까 조현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땔감을 굶지 않고 이게 계속 넣어줘야 내 몸이 계속 쓰거든요, 에너지를. 근데 그쵸. 내가 얘를 멈추고 극단적으로 딱 멈추고 주지 않으면서 이제 얘를 빼려고 하면 얘도 이제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몸도. 어머 지금 위기 네. 상황이야라고 네, 네. 느낄 수 있는 거죠. 난 절대 지금 내보내지 힘도 않을 거야. 안 쓸 거야. 난 지킬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절식해서 빼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땔감을 잘 넣어주시고 걔를 이제 잘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료를 넣어줬으면 그 식단 잘 안에 태우면 돼. 가장 베스트는 사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서 적당한 지방, 그다음에 그치, 뭐 적당한 맞아. 탄수화물, 네. 적당한 뭐 단백질, 뭐 칼슘,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야 이게 결국에는 뭐 뼈도 튼튼해지고 뭐 맞아요. 노화도 안 오고 뭐 근육도 유지하고 뭐 배변 활동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사실 베스트죠. 결과적으로 이제 살 빠진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뭐 건강 그리고 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핏한 거 그 핏하다는 게 그냥 살이 그냥 살만 뺀다고 핏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몸에 탄력 있고 맞아, 그러려면 탄력이 그것도 잘 먹어줘야지 그렇죠. 네,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건강한 식재료. 그래서 뭐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잘 섭취해라 이런 얘기는 뭐 흔히 하는데 뭐 저탄고지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단백질 위주로 먹느냐 뭐 황제 다이어트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관점에서는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백질은 좀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라는 쪽이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너하면서 드셔야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단백질 안 먹었잖아요. 고기 많이 술만 못 먹고. 먹었지. 그치.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책에 요즘에 그 책에 야생동물은 살이 찌지 않는다. 그 책이 제목이 맞아,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살이 찌지 않는다. 약간 이 코끼리. 내용인데 코끼리는 살찐 게 아니라 호랑이 뭐 이런 애들. 등치가 큰 네, 거지. 덩치가 그렇죠. 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로 와서 여기서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너무 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파스타를 해요. 그럼 파스타 할 때 면을 좀 줄이고 거기에 뭐 버섯이나 제가 좋아하는 가지나 이런 거 이제 가미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요즘 그거보다 면도 닭가슴살 살살. 곤약면 뭐 네,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많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바꿔서 들어가. 그리고 너무 내가 배고프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막 배고프면 내가 이번 주에 다이어트 했으니까 나 일요일에 먹는다. 그거 먹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먹는다, 먹는다, 먹어. 보상하려는 그런 게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맞아. 먹는 거랑 내 맞아요. 싸워야 되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돼. 참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네,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그냥 내가 그러니까 맛있게 바꿔서 칼로리를 조금만 이제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배를 너무 배고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결국 부지런해야 돼.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다이어트는 좀 부지런해야 돼. 잘 챙겨 먹고. 사실 뭐 채소 많이 먹으려면 과일 뭐 적정한 거 먹으려면 그 다른 것보다 사실은 뭐 씻어야죠, 다듬어야죠. 은근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 진짜 좋은 게 마켓컬리. 마켓컬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컵처럼 샐러드가 나와서 사실은 그런 게 더 사실 비싼 거더라고. 그렇죠. 비싸긴 가격대가 비싸. 비싸지. 근데 요즘에는 또 마트 같은 데 가도 제가 그때 추천했던 네. 것처럼 씻지 않는 야채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깜짝 놀랐잖아. 저 배달시켜서 먹고 있어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맞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양도 사실 많고 맛도 뭐 나쁘지 않고 신선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단백질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꾸준히 좀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근육을 위해서. 근육은 단백질이다. 딱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야생동물은 사실은 초식동물들이 많기는 한데, 어때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다른 방식이 있긴 있는데, 뭐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뭐 단백질을
이렇게 뭐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통 그 권장 주인님 여기 있잖아요. 그 단백질을 그 일반 사람들이 1kg 정도 체중을 0.8g 정도라고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이야. 그러면 한 최소 못해도 한 50g 정도? 근데 요즘에 시중에서 파는 게 보통 100g에서 120g이 한 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그거 반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래야 좀 몸을 어쨌든 단백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근손실이 나기 때문에 있으니까. 100g 그 어떻게 보면 한 팩은 드시고 최소 한 팩은 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 운동하는 일반인들 말고 저희 같이 이제 트레이너나 아니면 선수들은 사실 더 많이 먹죠. 왜냐면 근손실을 더 많이 내니까 근살을 더 크게 하니까 뭐 많이 먹는 트레이너들은 뭐 하루에 3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그게 또 부족해서 이제 단백질 파우더도 먹기도 하고 뭐 계란을 뭐 진짜 하루에 10개씩 먹고 그 지금 단백질 파우더 말씀하시니까 요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파우더 맞죠. 뭐 쉐이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단백질 그 보충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드시는 분들이 저는 최근에 이제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 초콜릿 맛. 근데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운동하는 분들만 뭐 특별하게 먹는 건가 사료처럼 먹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끼 대용으로 두유 먹듯이 맞아요. 두유 먹듯이 우유 먹듯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보편화되고 종류도 많아지고 맛도 많아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지고. 근데 저도 그 회원님한테도 사실 그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음식 섭취가 몸에 흡수율이 좀 잘 되는데 그 단백질 파우더가 사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효율적인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실험해 보면 운동을 좀 웨이트 운동을 좀 강하게 한 날 먹었을 때 그 느낌과 샥 스며드는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있나요? 어떤 날은 그리고 어떤 날은 유산소만 하고 딱 먹었을 때 그냥 초코우유 먹는 거야. 이게 초코우유 맛으로 느껴질 때랑 그렇지. 내 몸에 이게, 막 들어가는구나. 몸에 근육이 막 회복되는 것 같고. 약간 보상처럼 먹어줘도 되겠다. 내가 이 힘든 운동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단백질 혹시 보충제 같은 거 쉐이크 같은 거 드시면 정말 맛있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내가 저거 끝나면 이걸 먹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맛있는 게 또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식단 할 경우에 그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그 뭐라 그럴까? 평생 가는 어떤 내 식단 자체를 다이어트 식단,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이어트 식단이란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이렇게 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좀 그냥 대충 먹고 뭐 그냥 당연히 전자가 좋겠으나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왜 뭐 꼭 그렇게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일정 기간이라도 좀 그렇게 뭐 먹어보는 게 뭐 도움이 된다든지 어떨까요? 저는 사실 막 다이어트 식단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잘.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평생 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만 약속을 잡으면 그날은 뭐 그냥 맛있게 먹고 뭘 먹든 간에 그리고 나머지 아닌 날은 좀 내가 조절해서 먹고 챙겨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때리 먹었다가 망가졌다가 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맘 잡고 한번 세게 한번 해볼 테야. 이거는 운동이 됐든 피트니스가 됐든 여기에는 어쨌든 금지 사항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힘들어요. 누르기 시간이 힘들어요. 만약에 확 망가져서 며칠이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를 줄이는 것도 힘들고 멘탈을 잡기도 힘들고 그럴 바에는 그냥 조절해서 그러니까 회식을 가서도 회원님들에게도 많이 자제하시는 편이고 고기 먹으면 고기 먹을 때 탄수화물 좀 맞아. 밥이랑 이런 거 찌개 안 드시고 고기 많이 쌈 같은 거 해서 샐러드 이렇게 해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절제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렵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절제하려면 운동해야 돼.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절제 가능한데 이래서 한 주 동안 바빠서 못 나왔어. 근데 회식 갔을 때 절제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환경이 또 이렇게 계속 뭔가 바뀌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잠깐 뭐 선을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노력하는 어느 이상은 가지 않으려는 그거를 좀
가지고 가는 건 좀 필요하겠죠. 예, 예. 회식하고 그 다음날 해장으로 라면 먹지 않기. 국물 국물 중에. 네. 국물 땡기는 거 먹지 맞아요. 않기. 네, 네. 사실 맞아요. 안 먹어 버릇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우리가 이럴 땐 이래야 돼. 뭐 이거는 뭐 역시 맥주에는 치킨이지. 맞아요. 뭐는 뭐야. 뭐 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낸 맞아요. 마케팅의 네. 어, 공식이에요, 오, 맞아요. 결과들일 그냥 수 자연스럽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햄버거 먹을 때는 콜라에 꼭 뭐 감자튀김 먹어야 맞아.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누군가에서 주입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맛있는 거, 뭐 먹방,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맛있다라는 기준이 뭔가 이렇게 혀에 맛있는 게 맛있는 요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요 트렌드도 조금 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요리, 좋은 요리의 기준이 정말 이렇게 혀에 맛있어 하는 거에서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 맞아요. 요리 방식으로 그렇게 맞아요. 되면 오히려 요리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도 있겠다. 심플하게. 그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뭐 구석기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몸은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인데 그 세상은 지금 완전 현대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몸이 못 받아들여서 못 비만이 버티는구나. 생기고 뭐 당뇨가 맞아요.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석기인들이 먹듯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 베이스가 그거에 어떤 이렇게 좀 가치를 둔 뭐 그런 건강한 방식이 또 이렇게 맞아요. 이게 좋은 요리다라고 또 각광받는 네.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일부에선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인스타에서도 보면 음.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거예요. 뭐야? 채식. 어. 채식 요리하시는 음. 젊은 부부인데 음. 그분들이 보면은 디저트도 뭐 현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보면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맛있겠다. 근데 배워보고 실제로 맛이 싶다. 똑같을 수도 있어. 네. 음. 근데 그러니까 당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설탕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메이플 그렇지. 시럽이라든지 맞아. 이런 거 써주고 그러니까 보면은 내 몸도 생각하면서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비싸. 맞아.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런 그랬어. 음식은 비싸요. 비싸고 부지런해야 돼. 건강한 음식에 제일 가는 베이스는 사실은 좋은 재료, 맞아요. 건강한 식재료 재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드시는 맞아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생에 가깝게 네, 많이 맞아요. 드시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 이제 유기농을 그렇지. 찾게 되고 그래서 적을 수밖에 사실은 없고 그런 게. 뭐 이렇게 혀에 좋은 음식보다 훨씬 이게 더 비싸질 맞아요.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그 뭐 맛있는 요리의 기준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바뀌었어. 맞아요.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밥을 제대로 먹는 게 건강하게 밥에 된장국을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되게 그게 맞는 거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또 뭐 이제 밥이 조금 이제 양이 줄고. 선대됐어. 그리고 뭐 딴 그리고 사람을 뭐 많이 먹지 맞아요. 말라 그러니까. 된장찌개가 김치찌개가 꼭 좋은 요리는 아닐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뭐 김치를 또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유난스럽다. 저게 뭐 맛있겠어 하는데 그게 또 금방 또 약간 트렌드가 된다고 할까. 저게 되게 멋진 거다라고 되면 또 금방 또 그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유기농 식자재 어떤 공급하는 그쪽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의 생각은 어쨌든 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이란 건강한 식단이라고 뭐 표현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슬림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건강한 슬림하게 건강하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식단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 식단은 뭐 평생 갈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고 간편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심시간에 간편한 거 딱 생각하면 샌드위치도 괜찮고 한식도 보면요. 예전에 저 회원님들한테 보면 회덮밥, 비빔밥 이런 거 추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딱 괜찮아요. 왜냐면 비빔밥에 보면 채소가 되게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영양을 생각하는 거지. 영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고를 때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말한 영양소가 골고루 특히 이제 내가 빠지기 쉬운
야채와 단백질이 여기에 충분히 있구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맞아요. 그리고 양념 위주로 된 게 맞아요. 많으니까 자극적이고 막 이런 거. 그거가 마라탕. 아닌 것들, 그거가 아닌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있죠.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먹는 거니까. 제가 아는 분은 되게 건강하신 분인데 그 회덮밥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초고추장에 안 우리가 넣죠. 비벼 먹잖아요. 그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빼고.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놀랬던 게 이분 이렇게 드시네. 이거에도 놀랬지만 이거를 10여 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맞아요. 습관을 하실 수 들이셨다는 있어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뭐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뭐 꼭 저렇게 초고추장 찍어서 우리가 회는 초고추장 이것도 그냥 인식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부터 뭐 회는 그냥 와사비에 뭐 이렇게 뭐 맞아.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또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식사는 뭐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어때요? 뭐 누구는 이제 간헐적 단식 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굶는다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 뭐 식사를 한다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복을 조금 유지한다 뭐 요 정도도 있고 약간 뭐 아니면 하루에 뭐 2끼를 먹는다 이것도 뭐 간헐적 단식이 될 수가 있죠.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아니면 하루에 1일 1식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있더라고요. 예, 의외로 많으세요. 그게 습관에 대해서 본인은 그게 편하신 분들. 그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먹는 횟수 뭐 이게 좀 뭐 바람직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두 분은 세 끼를 챙겨 드시는 쪽이세요? 저는 2끼? 2끼, 3끼 보통 2끼, 3끼. 저는 아침은 거의 그냥 뭐 마시는 걸로 거의 건너뛰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것도 다 먹는 거로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면 세 끼, 세끼 먹나요? 그러니까 가벼운 아침 가볍게. 그쵸. 드시고 점심을 그러니까 일반 내가 그냥. 메인 식사를 점심으로 할 점심으로. 것이냐 저녁으로 할 것이냐 아침으로 할 것이냐 뭐 근데 세 끼를 전부 다 내가 헤비하게 다 먹겠다 하는 거는 뭐 조금 어떨까요? 힘들죠. 아까 맥 선생님 얘기했듯이 전날 술을 많이 드셔서 아침부터 이제 라면을 드시고 점심에 갑자기 회사에서 또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고 저녁에 또 삼겹살집에서 또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이제 계속 사이클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예. 내가 뭘 먹고 있는가를 알고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심히 먹지 말고 오늘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점심은 이렇게 먹었으니 저녁이라도 맞아요. 건강 영양의 밸런스. 아니면 어제가 그랬으니 오늘이라도 좀 건강하게 맞아요.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좀 먹는 횟수는 어떻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뭐 자기 맞는 게 있다고 볼까요? 어떠세요? 그래도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몸 만들려면 세 끼는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좋으세요. 맞아요. 그래야지 허기도 안 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세 끼가 여러분 아침 든든히 먹고 점심 뭐 이런 거보다는 이건 아까 아니고. 지금 조현 선생님처럼 뭐 아침은 좀 뭐 가볍게 드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아침이 든든해야 또 되는 사람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 점심을 좀 가볍게 뭐 그렇게 드시기도 드시든지 하고. 아니면 예. 저녁을 좀 뭐 예, 가볍게 예. 드시든지 그거는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좀 그렇게 하시는 건 필요하겠다. 예. 예전에 제 회원님은 아침에 진짜 5대 영양소 잘 챙겨 드시는 분이 계세요. 뭐 두부 같은 것도 뭐 일주일치 미리 장을 닦고 월화수목금토일을 먹을 걸 딱 해놓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사과 진짜 반 개, 뭐 두부 한 조그맣게 연두부 뭐 이런 거 한 개, 뭐 그리고 베이글도 아주 건강에 좋은 호밀 베이글 반쪽, 뭐 그다음에 샐러드, 뭐 뭐 치즈 그릭 이런 거. 요거트. 맞아요. 내 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그게 하나를 고르더라도 뭐 그릭 예. 요거트 이렇게 해서 아침을 매일 똑같이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어쨌든 오전에 내가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다 먹었으니까 점심을 좀 뭐 못 먹든 뭐 샌드위치를 먹든 뭘 먹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제가 최근에 그 JYP 박진영 씨가 책을 냈어요. 뭐 무엇을 위해 살조인가? 뭐 아무튼 그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이제 박진영 씨도 왜 자기 관리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왜 맞아, 되게 TV 집요하게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하면 거기 자기 먹는 거에 대한 게 나와요. 먹는 게 나오는데 아침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침은 밥상이라기보다는 영양소 저 봤어요, 그냥 TV에서. 테이블이에요. 그냥 뭐 영양제를 이렇게 엄청 먹어. 그러니까 뭐 영양제스러운 거 어. 또는 무슨 그거와 관련한 어떤 기름 뭐
무슨 건강한 기름이 필요해, 지방이 필요해. 그럼 맞아요.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아보카도 오일, 뭐 무슨 오일, 무슨 오일도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아침은 약간 트레이에 영양소 트레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하고 점심은 일반식을 유기농으로 오가닉 유기농 유기농으로 일반식으로 먹고 저녁은 패스 뭐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게 뭐 365일 갈 걸요 아마. 네, 그래서 만약에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그 건강한 걸 골라서 뭐 저녁 같은 경우에 뭐 적게 맞아. 먹는다. 그래서 자기 이 원칙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서 약간의 유도리는 있지만 원칙을 딱 지켜서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60이 돼서도 춤을 추고 싶다라는 맞아. 그 목표가 맞아, 딱 목표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멋지게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분 방식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전혀 어려움 없이 어려움 없더라고요. 그렇게 TV 나왔을 살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집에 운동 시설도 레그플레스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웨이트 막 하는 거 아침에 들었는데 정말 아침에 그렇게 딱 챙겨 드시고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딱 그 시간에 운동하고 이게 365일 똑같이 가는 그 패턴이 TV에 나와서 잠깐 봤는데 정말 루틴의 힘은 강하다고 근데 늘 어떤 사람들 느껴요. 보기에는 뭐 재미가 없게 산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했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지 것처럼 않아.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아. 네. 내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보면은 짧게 빼서 과연 내가 보여지는 거에만 내가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쪽 그러니까 중요해요. 정말 내 내면이잖아요. 맞아. 정말 내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10년 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 내 모습을 보려면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목탁에 이어서 그 포인트를 딱 집었나요 제가? 그 목탁에 이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달 후에만 그때만 잠깐 예쁘면 돼. 뭐 잠깐 마르면 돼. 이 일반적으로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뭐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몸에 그렇게 큰 적은 아니겠지만 10년 후에 나를 떠올렸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정말 내가 핏한 그 몸으로 살고 싶다 한다면 지금 말려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지방을 저장할 것인가, 차곡차곡 근육을 저장할 것인가, 그게 이제 행동에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뺀 어떤 연예인들의 그런 거를 한편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사실은 건강에 꼭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저게 몸에 무리가 반복되면 가거든. 어쨌든 몸에 얘기했듯이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2주 동안 내 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탄수화물을 서서히 줄이고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다 주변에서 뭔가 모두가 붙어가지고 그거를 프로젝트처럼 하는 거잖아요. 식사, 운동, 그죠? 그런 피부 관리. 그러니까요. 주사도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요법들은 다 들어가더라고. 주사 요법, 마사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튼 유지어터로서 항상 내 몸을 생각한다는 거 그래요. 그 간식은 어때요? 간식은 뭐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인이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씹어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그러면 건강한 걸로 바꾸셔야죠. 견과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방울토마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틱. 그래서 그때 이제 견과를 많이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입운동을 하고 있어야 뭔가 이렇게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폭식 증세가 나타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대체를 그럼 건강한 걸로 해보자. 문제 이제 견과를 해봤어요. 근데 나는 견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너무 거지. 많이 먹어.
그래서 한 봉지 한 봉지. 제가 그 맥주집 가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치킨 나올 때 이렇게 땅콩도 나오잖아요. 땅콩을 몇 사발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난 그게 이제 칼로리가 높고 몸에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안 좋다는 땅콩은 몸에 좋잖아. 뭐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한테는 자극이 되는 음식인 거고. 이게 그거는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쫙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견과가 되게 위험한 음식이에요. 견과가 식사처럼 그래서 드시는구나. 그런 거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몸에도 좋고 나도 뭐 이게 나쁘지 않아. 그냥 먹어서 뭐 그냥 나름 맛있어. 요 정도가 좋지. 난 이게 너무 맛있어. 이러면 이게 아이스크림 이런 게 건강한 음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입에 맞는 고게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양배추나 채소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잘 맞아요. 이게 맛도 있고 또 뭐 그것 때문에 그게 다졌어. 어떤 다른 음식을 막 자극시키지는 아니니까.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못 드신다 그랬잖아. 토마토. 근데 요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맛나는 방울토마토들 있잖아요. 뭐 대추 방울토마토니 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짭짜리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짭짜리 맞아, 짭짜리.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 이제 잘 건강하면서 이렇게 간식류로 여기서 간식이라 하면 내가 뭔가 입으로 뭔가를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걸 넘기게 하는 물. 물. 거짓 식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농락당 하면 안 돼. 그렇죠. 물 한 잔 딱 마시고 그래도 진짜 뭐가 먹고 싶어. 그럼 그때 이제 가볍게. 그때마다 아니면 계란도 괜찮아요. 계란. 그렇죠. 계란 계란 좋죠. 네, 계란 맛있어. 그때마다 그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의외로 두부도 저한테 자극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두부를 먹어볼까? 김치가 땡겨. 콩물. 이런 두부를 먹었더니 김치를 먹고 싶어. 콩물을 마셔볼까? 콩물을 막 2리터를 막 드링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요거와 관련된 거는 난 얘를 너무 맛있어 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먹는구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따뜻한 차나 뭐 그죠? 제일 좋죠. 물 뭐 이런 거 좋고 그런 거 이렇게 자극 있을 때마다 또 그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있죠. 이렇게 타 먹는 커피. 그거 뭐죠? 티백처럼? 아니 왜 이렇게 한 봉으로 설탕 믹스. 들어있고 믹스 커피. 그래서 믹스 커피 습관은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뭐 요새는 자판기가 없으니까 좀 덜 드시겠죠? 맞아. 먹을 일이 잘 없어. 믹스 커피. 저도 직장생활 초기에는 작정하고 먹으면 많이 먹죠. 그렇지. 그거 뭐 사실 뭐 요만한 잔에 맞아.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그죠? 진짜 맛있게 먹는 업체 아는데. 안 돼. 어떻게 드세요? 뭐 막간을 이용해서? 두 봉지를 딱 해가지고 물 조금만 넣고요. 이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집에 우유 있으시죠? 우유 또로록 전자레인지 30초. 맛있어요. 비법이에요. 그거 뭐 특별한 단말 드세요. 근데 약간 중독성 있어. 그렇게 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안 돼. 맞아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하면서 라떼 한 번만 할게요. 저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자판기가 참 곳곳에 많았어요. 그럼 자판기에서 이제 믹스 커피 맛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걸 하나를 딱 뽑아요. 뽑고 거기 우유라는 걸 또 팔았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예, 그 맞아요. 우유도 또 살짝 달달한 우유 팔았어요. 달아. 그거를 딱 해요. 그걸 해가지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섞어요. 그게 황금 비율. 네, 맞아요. 정말. 저는 예전에 그 자판기 율무차를 그렇게 많이 뽑아 먹었어요. 저 율무차도 사랑이었어요. 율무차도 되게 맛있었는데 그게 달았어요. 맛있어. 달아. 자판기께 대체적으로 달았어요. 제가 봤을 때 설탕이 거의 뭐 1대1 비율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단 거를 확 그냥 하나 딱 넣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거죠. 초콜릿도 없고 뭐 별로 안 먹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전 그거를 이제 그 신문사에 있을 때였는데 그 복도에 그 자판기가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습관 하루에 한 6-7잔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돈으로 150원이었나 뭐 200원이었나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 메밀국수집 이런 데 가면 뭐 닭백숙집 이런 데 가면 나오는 그 입구에 딱 있죠. 그거 패스하고 나오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자기가 식단을 조금 바꾸고 아까 뭐 조현 선생님이나 맥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서서히 바꾸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게 한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는 같은데 뭐 금단 현상은 그렇게 하게 되면 특별히 그렇죠.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네.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좀 그렇지. 서서히 좀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좀 건강한 쪽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뭐 운동은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8대2 먹는 게 8, 뭐 체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뭐 운동은 2이지만 2가 꼭 필요한 그렇죠. 이유가 2를 해야 8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2를 해야지 8이 가동할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네. 운동도 너무 처음부터 막 오늘 운동 시작했으니까 막 유산소 1시간 하고 근력 운동 1시간 식욕 해야지. 엄청 땡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운동하시고 네. 몸이 조금 받아주면 또 그다음에 조금씩 강도를 올려야 네.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래요. 네. 5년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을 상상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게 딱 이제 잡히실 것 같아요. 운동은 정말 너무 죽을 듯이 힘들어서 먹을 힘도 없을 정도로 운동할 자신이 없으시면 아주 좀 뭐 내가 제대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 하면 여러분 식욕 엄청 땡깁니다. 그러니까 목표 잘 잡으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식단 조절을 이제 식단을 좀 건강하게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고객분들, 회원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다 하면 이제 당연히 운동은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면서 먹는 거는 또 이렇게 다 물어보신 다음에 요런 거를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팁을 좀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회원들이 가끔 막 운동 시작하니까 식단 좀 짜주세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짜주는 대로 사실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회원들이 뭘 드시는지를 제가 일단은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한테 그냥 회원님 일주일 동안 뭘 드셨는지를 막 자세하게 적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메모 그냥 핸드폰에 약간 입력 이렇게 식단 일기처럼 간단하게 메모만 해오시면 이제 그분이 일주일이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넣고 빼고를 해서 이제 회원님한테 맞는 식단을 어느 정도 좀 정해드리죠. 그럼 뭐 요거는 뭐 빼보시고요. 그렇죠. 요것만 빼보시고 이거는 무조건 빼야 돼.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뭐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든가 뭐 마라탕, 뭐 탕수육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빼셔야 되고 이거 회식 고기 괜찮아요. 그 대신 탄수화물 좀 밥 빼고 국수 시키지 말고 냉면 먹지 말고 쌈 싸서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그 행복 만족도가 느낄 수 있거든요. 식단 일기 내가 먹은 거를 이렇게 써보는 게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심히 먹으면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뭐도 먹고 뭔가 이렇게 잘 골고루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쓴 거를 보면 아니야. 내가 맨날 먹는 걸 먹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치 내가 뭘 먹을까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먹을 걸 넣는데요. 맞아. 그런데 어제 내가 예를 들면 저처럼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제 부대찌개를 먹었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월요일 날 부대찌개 먹고 화요일 날은 뭐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월요일 부대찌개 먹었잖아요. 화요일이 되어도 다시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진다는 거지. 맞아. 이게 입의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써보시면 내가 먹은 것 중에 빼놓을 수는 있어도 안 먹은 걸 쓰지는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영양도 생각할 수 있어.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야. 진짜 안 먹었어. 뭐 먹었어? 보면 막 떡볶이도 먹고 맞아, 빵 떡볶이 조금 먹었어. 먹고 먹고 엄청 먹었는데 막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잘 몰라. 이 정도는 안 끼는 거야. 근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있다는 거. 거기 그 회사에 그 과자 창고 거기 그런 것도 있고 간식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맞아. 거길 가면 가끔 회원들이 그 신입사원이 들어가시면 회사 사놓는 거. 처음에 들어가서 한 6kg 쪘어, 7kg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쪘지 회원님? 뭐 때문이지? 회식인가? 그러면 너무나 많은 간식들이 막 무료 배치가 돼 있는 거야. 엄마 손 쿠키 우리 부장님을 엄청나게 위해서 많네요, 그거 하나 꼭 들어가 있고 탄산음료 종류도 엄청 많고.
거기를 그렇죠.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거는 무조건 끊으라고 해요. 그건 진짜 그거는 아니야. 적당히 드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리고 그런 것도 끊으라고 해요. 많이 있어요. 뭐 누구 결혼했어요. 해서 뭐 돌리고 뭐 떡오고 뭐 피자 오늘 생일 뭐예요, 뭐 이런 뭐 거 하고 우리 오늘 뭐 간식 타임에 뭐 사다리 타서 뭐 맞아. 그러니까 은근히 하루 중에 이런저런 우리 뭐 차 한 잔 마시러 갈까? 아 그럼 저 케이크도 보이네. 맞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유혹들이 좀 많이 있죠. 있죠. 있는데 그거를 사실 뭐 아예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면 또 사회생활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게 물론 먹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중에 2번은 조금 안 먹고 한 번은 또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줄여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식사 일기 뭐 먹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써보라는 거 그거 또 뭐 있을까요? 하얀 가루. 하얀 가루? 하얀 가루.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이제 하얀 가루를 좀 줄여보라고. 음. 하얀 가루 딱 하면 이제 쌀 과자, 이런 뭐 거?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당류.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당류만 조금 신경 써서 줄이면 여자들은 붓기가 빠지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여자님들은 붓기가 확 은근히 빠져요. 많이 먹어. 네.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밀가루, 내가 나 그러니까. 밀가루 안 먹었어요. 밀가루 안 들어가는 날이 없어. 없어. 회원님 안 먹었다며. 아 과자 먹었어. 그 과자 맞아. 과자 하나 먹었어.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과자, 빵, 네. 떡볶이. 네. 이게 내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그냥 했던 것들이 내가 식사로 치지 않는 것들이 은근히 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떡볶이잖아요. 떡은 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왜 걔만 떡볶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래떡은 쌀로 만들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모양으로 밀가루로 하니까 그냥 떡볶이, 밀떡이 된 같은 거예요. 취급하는 거. 밀인데 떡이야 밀떡. 밀떡.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맞아요. 기왕이면 뭐 이렇게 밀가루를 먹을 거면 그냥 밥을 먹고 네, 맞아요. 밥을 먹을 거면 잡곡밥을 먹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나갈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튀긴 거 먹는 대신 뭐 구운 거 먹고 그렇지. 구운 거 대신 삶은 거 먹고 맞아. 아니면 센 거가 제일 맞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할 수 그리고 있어요. 튀긴 거 먹더라도 조금 좋은 기름에 네, 좋은 기름에 튀긴 거 먹고.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 맞아. 황금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고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정말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과자 중에서 맞아요. 조금 건강한 거 좋은 거를 염분이 좀 적고 골라 덜 먹고. 달고, 덜 그렇지. 달고, 덜 그거 달고. 말씀하시니까 수미칩 먹고 싶네요. 제가 수미칩 오리지널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수미칩 오리지널이 의외로 이게 마트에도 별로 없고 편의점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 갔는데 그게 딱 보여.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저거를 그냥 몇 봉을 사야 돼. 저거를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랑 삼양짱구를 짱구를 또 쉽지 않은데 잘 만나기. 없어요. 그게 짱구 잘 없기 때문에 꿀까베기는 희귀템, 곳곳에 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데 희귀템이야. 그러면 딱 나타나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그런 거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얀 가루. 하얀 가루.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래 하얀 가루. 그거만 저는- 줄여도 진짜 좋아. 저는 물 많이 마시기. 맞아, 물 많이 마시기. 그렇지. 의외로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물을 진짜 안 마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 그래서 회원님 커피 달걀 맛. 일단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물 드시고 만약에 맹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뭐 보리차를 뭐 드시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가방 속에 항상 그 텀블러나 아니면 500리터 물을 항상 넣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게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참는 스타일이 이게 절제하고 뭐 이런 거가 이게 잘 되는 사람. 그거보다는 바꿔줘요. 뭐를 하세요. 맞아. 해서 이제 그거가 이제 잘 되는 사람. 저는 이제 후자인 쪽이에요. 저는 절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근데 의욕은 있어. 그래서 뭔가 하라는 거는 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물을 많이 드세요. 이건 하는 거잖아요. 일단 마셔봐. 그렇지. 그러면 좋아. 물을 좀 마셨더니 좋아. 조금 다른 게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거야. 야채를 드세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쉬운 거예요. 빵을 드시지 마세요보다 야채를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타입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면에서 물을 드세요는 물 마시는 동안에 어쨌든 내가 라떼 듬뿍 올려진 거 안 먹는 거니까 내가 저거 먹고 싶을 때 물을 마신다. 물을 하루
4개 바트를 채워야 되니까 네. 지금 뭐 마셔야 되네 맞아요.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2리터 물을 자리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걸 먹어야지 하는데 2리터 물 마시면 질리거든요. 못 마셔. 처음에는 막 벌컥벌컥 마시다가 나중에 밤 되면 어머 내가 이거밖에 안 먹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리터 있으면 그걸 컵에 따라서 계속 예, 그렇게 먹거나 뭐 아무튼 텀블러에 따라서 먹거나 약간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조금 물. 힘들잖아. 자, 3가지 나왔네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우리 뭐였죠? 일기. 식사 일기 쓰고 그리고 하얀 가루만 끊어도 확실한 효과가 네, 맞아요.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물 물. 많이 먹는 네. 거. 또 뭐 있을까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냥 주전부리만 하지 마세요. 간식만 그냥- 끊으세요. 그냥 간식만. 이번 주는 다 마음대로 맞아, 맞아. 하시고요. 편의점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편의점만 가지 마세요. 아니면 그 주전부리 뭐 간식만 하지 마세요는 차라리 그럼 떡볶이를 드실 거면 식사로 드세요. 이제 그 맞아. 말인 거지. 이제 차라리 그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건강한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저기 백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내가 해봤더니 선생님들도 사실은 다 이제 겪어보신 거고 또 우리 맥 선생님도 운동 뭐 아주 운동 선수로 활동하실 때 그리고 그거 마치시고 나서 그때 본인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신경을 쓰시면서 할 때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던 그런 부분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워낙 운동량이 많으니까 그때 잘 먹는 게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녁을 무조건 그러니까 저녁을 7시 전에 끝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녁을 수업이 늦게 끝나서 9시 넘어서 가서 먹으면 쪄요. 살이 포덕포덕 올라와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9시 그 에. 잠깐을 참고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이 가볍고 산뜻해. 신경질이 좀 덜 나.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짜증이 확 나는 거는 전날 포만- 분명히 뭔가 포만감을 그래. 안고 맞아. 자면 그 포만감에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그 기분은 순간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네. 눈 뜨는 순간부터 짜증이 막 내 나요. 짜증이 나. 이 얼굴 부은 게 느껴지면서 네,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뼈에 착 붙은 느낌이 네. 안 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야식은 그러니까 제가 저녁으로 먹었다는 그 시간대 먹은 건 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식은 습관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습관이 그냥 내가 가서 배고프지 않은데 뭐 출출하고 엄마가 독립을 해야 돼. 엄마가 자꾸 마음을 여러분 집 자꾸- 나옵시다. 그러니까 혼자 합시다. 자꾸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데 네. 그 보면 야식은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배고픔이 막 그렇다고 제가 막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 만약에 야식 배고픔을 안고 대신 잠들어야 돼. 냉장고에 냉동실에 막 다이어트 음식을 몇 개 사다 놨어. 뭐 곤약 맞아. 이런 차라리 거, 뭐 닭가슴살 먹거나 괜찮아. 닭가슴살 뭐 예를 들어서 괜찮아. 막 어쨌든 대체 음식들을 사놔놨어. 아무래도 그러면 그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그러면 없으면.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망할 안 먹을 수도 거는 있어요. 보다는- 맞아. 별로 맛없으니까 맞아, 안 맞아. 먹어요. 그거 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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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야식 무조건 야식은 안 돼. 그러니까 밤에 7시 오는 배고픔은 전에. 네, 그냥 참고 자요. 살짝 참고 자면 그 다음 날 행복감이에요. 행복한 내 얼굴을 거울에서 본다. 음. 그거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내가 5년 후, 10년 후 내 진짜 건강하고 슬림하고 탄탄하고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우리 식단,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고요. 자, 우리 내 몸만은 내가 노력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해서 멋진 몸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후배들의 건강하고 멋진 성공을 위해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맥앤조행과 운동합시다. 이거